안녕하세요, 예그리드입니다. 올해의 곱슬 관리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제품 중에 올해 써보고 찐으로 만족했던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모발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컬 타입은 2AB 정도 되는 웨이비 헤어고요. 모발은 좋게 말하면 두껍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억센 편이에요. 제가 염색이나 탈색을 하진 않아서 손상도는 낮은 편이지만 다공성모에 가깝고 단백질보다는 수분이 좀 부족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제품을 사용하면 프리즈가 확 올라오는 편이라서 수분감 있는 제품을 선호해요. 두피는 이틀 정도 머리 안 감으면 간지럽고 기름이 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땐 지성에 가까운 편인 것 같고요. 숱이 좀 많은 편이라서 두피를 말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발 타입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모든 분들께는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와 비슷한 타입이시라면 제품 선택에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타입이 조금 다르시다면 예그리드는 이런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는구나 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25년 결산 곱슬머리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샴푸, 스타일링 제품, 빗, 그리고 헤어 관련 도구까지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제품을 고른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프리즈를 잘 잡아줬는지, 세 번째로는 구매가 쉬운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발에 바르는 제품이라면 성분은 괜찮은지. 성분이 사실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샴푸에 있어서 설페이트, 그리고 스타일링 제품에 있어서는 실리콘, 성분이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제가 올해 사용해본 샴푸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바이브랩 초록 샴푸, 라보 H 샴푸, 그로워스 샴푸, 달바 샴푸, 엘라스틴 매직 컨트롤 샴푸, 다이소 쿨링 샴푸, 눅스 샴푸, 트리마이 샴푸, 솔랩 샴푸, 이렇게 총 9가지를 사용해봤는데 이 중 올해 최고의 샴푸는 처음엔 광고로 접했던 샴푸였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고 완전 마음에 들어서 제 콘텐츠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샴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이브랩 초록 샴푸인데요. 어라? 그로워스 샴푸도 여러 번 소개하던데 왜 그로워스가 안 되고 바이브랩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그로워스 데미지 테라피 샴푸는 9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써서 빈통이에요. 이 9버전은 설페이트가 없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설페이트 성분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사실 곱슬머리라고 해서 설페이트 성분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곱슬머리를 조금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라서 설페이트가 없는 샴푸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이번엔 바이브랩 초록 샴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브랩 샴푸는 설페이트 성분이 없고요. 그리고 프리즈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데다 이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샴푸여서 저는 사실 올해 사용해봤던 샴푸 중에는 바이브랩 초록 샴푸가 최고의 샴푸였습니다.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사실 세정력을 담당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 성분이 없으면 세정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바이브랩 샴푸는 설페이트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도 두피 세정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샴푸인데 제가 머리를 세팅하는 날은 무조건 이 샴푸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발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샴푸를 사용했을 때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샴푸가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한테도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모발이 조금 얇으신 편인데 이 샴푸를 사용해 보시더니 볼륨이 조금 죽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발 굵기에 따라서 사용감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좀 굵은 모발이신 경우에는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브랩 초록 샴푸가 저에게는 컬 보증 수표와도 같은 샴푸여서 올해 최고의 샴푸로 선정했어요. 저는 이미 500ml 2통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통마저도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쓰면 새로 또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샴푸는 300ml, 500ml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신다면 300ml 먼저 구매를 하시고 잘 맞으면 대용량인 500ml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타일링 제품인데요. 올해 제가 폼, 무스, 젤, 리브인, 컬크림 등 정말 다양한 제형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올해의 스타일링 추천템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크림 타입에 대한 편견이 좀 깨졌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리브인이나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바른 직후에는 컬이 좀 있는 것 같아도 마르면서 좀 많이 부풀어 오르고 컬이 좀 사라졌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고 나오면 젤이나 무스 같은 고정력 있는 제품으로 바로 세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이 제품은 젤이나 무스 없이도 꽤나 짱짱하게 캐스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아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랩비 리터닝 볼륨 컬크림이라는 건데요. 제형은 로션 타입인데 머리가 마르고 나면 젤이나 무스를 바른 것 같이 머리에 꽤나 단단하게 캐스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날이라든지 제품을 좀 여러 개 바르기 귀찮은 그런 날은 제가 이거 하나만 바르고 외출하기도 했는데 컬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아마 크림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캐스트를 깨버리면 조금은 부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트는 깨지 않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향은 굉장히 향긋한 플로럴 향이 나고요. 제 취향에 굉장히도 잘 맞는 향이라서 사용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랩비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개 써봤었는데 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랩비라는 브랜드가 향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앞에서 소개한 바이브랩 샴푸랑 같이 쓰면 프리즈가 꽤나 줄어들게 세팅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 제품은 그로워스 알게 테라피 미네랄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그로워스 제품 굉장히 애정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제품이 해조류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조금 이상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포도 향이 나요. 보통 직구한 해외 헤어 제품들은 느끼한 향이 나거나 코코넛 향이 나거나 아니면 진한 좀 꽃향기가 나기도 하잖아요. 제 기준에서 향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국내 제품이라서 그런지 저한텐 향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게 노워시 트리트먼트라서 저는 처음에 리브인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단독 사용해도 컬이 좀 잘 잡히는 편이고요. 약간의 캐스트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랩비 제품보다는 캐스트가 좀 약하게 생기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약한 캐스트의 장점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젤을 쓰면 그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싫어요. 머리가 딱딱해지는 게 너무 어색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세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형은 약간 끈끈하게 실타래 같은 게 생기는 로션에서 크림 정도 되는 타입인데 바르고 나서 건조하면 전혀 끈적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제품 역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스타일링 제품으로 선정했어요. 아무래도 제 귀차니즘을 이겨내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비어리아 컨피덴스 컬 디파이닝 젤입니다. 아마 제 영상에 최다 출연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비어리아는 대전의 곱슬머리 미용실 컬스바이리아의 원장님이신 리아 원장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인데요. 곱슬머리인 원장님께서 곱슬머리를 위한 제품을 만드셔서 그런지 제품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곱슬 관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젤, 무스, 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항상 고정력이나 프리즈를 좀 줄여주는가를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젤은 정말 짱짱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캐스트가 생긴 머리는 헤어 에센스나 오일로 풀어주면 돼서 저는 고정이 빡 되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젤이어도 좀 되직한 제형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을 좀 섞어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어리아 젤은 젤 치고는 조금 묽은 편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좀 펴바를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향은 은은한 장미향이 나는데요. 그 장미향 뒤로 살짝의 물풀 같은 향이 나기는 해요.
근데 세팅하고 나면 그런 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준에서는 젤 치고 가격대가 조금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은 한번 써보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은 제가 내년에도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과연 내년엔 이 제품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을지 좀 기대되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스타일링 브러쉬 중에 제가 올해 가장 잘 쓴 템을 뽑아볼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빗이 정말 많아요. 아베다 우든 패들 브러쉬, 요거 작은 것도 있고요. 탱글 티저, 큰 거랑 작은 거, 그리고 바운스컬 브러쉬, 그리고 바운스컬 브러쉬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브러쉬, 그리고 아네안 브러쉬, 비어리아 브러쉬, 덴맨 브러쉬, 퀄리투데이 브러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올해 손이 가장 잘 갔던 브러쉬 총 3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는 탱글 티저 웻 디탱글러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머리도 굉장히 길고 숱도 많아서 탱글 티저 라지를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 가져가기는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 이 빗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탱글 티저 브러쉬는 빗살이 2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엉킨 머리들이 정말 잘 빗어지고요. 그리고 젤 스타일링 후에 제가 빗질을 해도 컬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빗의 가장 큰 장점은 세척이 편리하다는 건데요. 물 세척해도 망가질 일 없는 소재라서 열심히 스타일링하고 물로 그냥 휘휘 헹구고 이렇게 탁탁 털어주기만 해도 금방 뽀송해집니다. 그래서 빗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의 스타일링 브러쉬는 두피 브러싱이 좀 잘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오로지 스타일링 할 때만 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탱글 티저 브러쉬는 두피부터 시원하게 잘 빗어져서 평상시에도 컬 스타일링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데다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하나 구매해두면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빗인데요. 제가 빗 중에서는 좀 나중에 산 빗에 속하거든요. 생긴 걸로만 보면 뭐가 그렇게 좀 다른가 싶어서 구매를 좀 미뤄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궁금함이 조금 더 앞섰던지라 제가 못 참고 결국 구매를 했는데요. 덴맨 브러쉬 D3입니다. 이게 보시면 빗살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양 옆으로 벌어진 이 각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젤 스타일링하고 이걸로 딱 빗으면 머리카락이 쭉 잘 딸려오면서 텐션감 있게 당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빗으로 빗으면 머리카락 길이도 굉장히 잘 뭉쳐서 또르르 말리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빗은 컬을 만들기는 좋지만 이 빗살이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빗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서 한동안은 안 썼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두피 빗는 건 힘 조절해서 살살 빗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또렷한 컬을 만들고 싶은 날은 이 덴맨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덴맨 브러쉬를 사용하는 다른 분들을 보면 이걸 빗으면서 돌리거든요. 그러면 빗 자체로 브러싱 하면서 코일링까지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 같은 웨이비 뿐만 아니라 컬이 타이트하신 컬리 코일리도 모두 활용하기 좋은 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덴맨 브러쉬는 D3라는 모델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빗 살의 개수가 조금 다를 수 있고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손이 많이 갔던 세 번째 빗은요. 바로 아네안 스타일링 브러쉬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돈모의 쿠션 브러쉬로 좀 유명한 바운스컬 브러쉬를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빗이 빗 가격에다가 배송 대행지 비용 그리고 택배비까지 다 하니까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빗 하나 구매하는데 5만 원이 넘다니 너무 비쌌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을 해봐야 이 빗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한 2주, 3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받아서 써봤는데 웬걸 제 머리에는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고 시간까지 들였는데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아네안에서 이 바운스컬 브러쉬랑 비슷한 이 브러쉬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빗은 아네안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긴 건 바운스컬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빗살의 텐션이 다르더라고요. 바운스컬 브러쉬는 힘이 없는데 이 아네안 브러쉬는 좀 더 짱짱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텐션감이 있다 보니까 아내한 브러쉬는 제가 스타일링 할 때 머리를 잡고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텐션감을 잘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 돌기 부분이 바운스컬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 브러쉬가 머리가 훨씬 더 쉽게 잘 나눠지더라고요. 프리즈 없이 좀 꼼꼼한 스타일링이 필요한 날에는 아내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핑거 코일링보다는 스크런치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스타일링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빗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헤어 관련 도구들 중에서 올해 가장 잘 쓴 템을 뽑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입니다. 근데 다이슨 가격이 정말 사악하죠. 저도 처음에는 드라이기를 그 돈 주고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써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물론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걸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드라이 온도였어요. 저는 이 다이슨 드라이기 말고도 집에 JMW 에어플립 드라이기가 있거든요. 근데 JMW나 다이슨이나 바람은 둘 다 엄청 세요. 근데 사용을 해봤을 때 JMW 드라이기는 온풍이 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JMW 드라이기를 쓸 때는 정말 이렇게 멀리 두고 머리를 말려요. 근데 다이슨 드라이기는 바람 조절이 3단계로 되고요. 그리고 온풍 조절도 3단계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JMW 드라이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JMW만큼 뜨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을 때 모발이 조금 덜 손상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머리를 건조했을 때도 좀 더 완성도 있는 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이슨 드라이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드라이기는 2020년도에 구매해서 사용 중인데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이 디퓨저 툴이 기본으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따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드라이기 거치대예요. 곱슬머리를 관리하다 보면 디퓨저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바람을 좀 멀리 퍼뜨려주고 날리지 않게 말려주는 도구다 보니까 건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좀 오래 들고 있다 보면 팔도 아프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건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이 드라이기 거치대는 일단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드라이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웬만한 드라이기가 다 호환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다이슨 드라이기도 있고 JMW 드라이기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꽂아봤을 때 다이슨은 되게 쉽게 꽂히는데 JMW는 온도 조절 버튼이 살짝 끼이긴 해요. 꽂아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품을 다 바르고 나면 제 뒤쪽에다가 드라이기 거치대를 두고 드라이기를 꽂은 다음에 바람을 뒤쪽에서 먼저 쐬줘요. 뒤에서 바람이 오면 저는 앞에서는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동시에 말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시간이 정말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드라이기가 2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말려야 될 때는 한쪽에 드라이기를 거치해두고 한쪽에는 제가 손으로 잡으면서 양쪽에서 말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드라이기 거치대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디퓨징하는 수고로움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디퓨징하는 게 조금 힘드셨던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인데요. 바로 악어 집게핀이에요. 집게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달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악어 집게핀을 여러 개를 써봤는데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집게를 고정을 해주셔도 이게 풀릴 때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 제품을 써봤을 때 이거는 한번 찝으면 거의 고정이 그대로 됩니다. 집게 힘도 꽤나 세가지고 짱짱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젖은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별로 미끌리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한 세트 구매하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에 산 걸로 몇 년째 쓰고 있고 심지어 다 뜯지도 못했어요. 쓰던 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아직 부러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처럼 숫부자이신 분들은 진짜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제가 준비한 2025년 곱슬머리 제품 결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한 번에 정리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이 집에 꽤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제품들도 하나씩 써보면서 또 어떤 제품들이 남게 될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혹시 제가 사용해봤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써보고 내년 결산에 내가 추천한 제품이 올라오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내년에는 더 예쁘게 그리고 더 편하게 곱슬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아저씨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요. 빛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드라이기. 몇 번을 지금 갖다 달라고 하는 거야? 몇 번을? 드라이기 퓨즈. 촬영하겠다고 마음만 앞섰네 내가. 아저씨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 집게핀도요. 고마워요.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가. 한 번에